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 갑진년 계절별 운세보기, 이번 시간에는 병정화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정화일간의 그 간목은 이제 병화일간이 봤을 때는 이제 편인이고, 정화일간이 봤을 때는 이제 정인이 되겠습니다. 인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토는 병화일간이 봤을 때는 이제 식신이고, 정화일간이 봤을 때는 이제 상관이 되겠습니다. 식상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2, 3, 4월이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인성국이 됩니다. 인성국. 그 다음 이제 사오미는 이제 비겁국이 되고요. 신유술은 이제 재성국이 됩니다. 재국. 그 다음 해자축은 이제 관살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 3, 4월 그 목의 기운, 임묘진 운에는 천간으로 이제 간목이 이제 힘을 받는 시기가 이제 되긴 하는데, 인성국이라고 하는 것은 병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겠다, 자격 요건을 갖추겠다, 기본기를 다지겠다, 기초를 다지겠다, 레벨을 올리겠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이러한 그 운이 이제 됩니다. 봄에는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의 계절 비겁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비견급제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승부욕이 발동되고, 투쟁하겠다, 경쟁하겠다. 이것은 이제 공부를 위한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쟁 구도 속에서 자격을 갖추겠다, 이제 하는 이제 그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은 왜 이 자격을 말씀드렸냐고 하게 되면, 천간에 들어온 이제 간목이 이제 그 이민 계묘년 이 시기에서 지나온 간목이 이제 투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2024년은 병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 인성을 상당히 천간으로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이 인성을 상당히 쓰겠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겁국, 여름의 기운, 이 비겁국에서는 경쟁 구도 속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을 더욱더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재성국이 왔네요. 그러면 재국은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만하겠다,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마무리하겠다, 그 자격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자축 이제 관살국은 갑술월에 간목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 세운으로 들어온 갑진년의 간목이 드러나는 시기가 10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갑술월에 드러낸 자격이나 공부를 지나치지 않게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적당한 수순에서 만인들에게 공개하겠다. 내 자격이 어떻다, 이 정도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운이 이제 되겠습니다. 관살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통솔하고 하는데, 그 통솔한 그
기운으로 관인상생, 살인상생, 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진급을 하겠다. 내가 다니는 조직에서 인정을 받겠다. 그러한 이제 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정화 일간은요, 일단은 천간으로 세운으로 이제 들어온 그 간목 인성, 그게 이제 그 이민 개묘년에 이렇게 열심히 터득하고 공부하고 해서 드디어 이제 그 나의 자격을 만천하에 공개한 거잖아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소이다 라고 이렇게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묘진의 기운은 이 자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격의 그 기운을 더 공부하고 터득하고 하는 것도 되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이 주변에 나타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오의 계절에 상당한 경쟁의 이제 구도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고, 이 신유술 이 제국은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재성을 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그런 계절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해자축 관국은 관살국이죠. 관살국은 어떠한 조직에서 이제까지 내가 갖춘 자격으로 거기 조직에서 내가 그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그러한 이제 그 계절의 시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운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어떤 통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물론 사주 전체를 다 봐야겠죠. 가끔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뭐 기해 일주인데 갑진년이 되면 뭐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갑진년만 가지고 이렇게 기해 일주를 가지신 분에게 뭐 이렇게 통변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대비, 물론 이제 일주까지 되겠는데요. 일지까지 이렇게 일간하고 이제 일지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사회 환경, 이 월지, 부모의 환경, 사회의 환경이라는 이 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사주를 해석하려면요. 그리고 월지를 봐야 되고, 월지에서 뭐 투관된 게 있나 없나 이걸 일단 봐야 되고, 투관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봐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일지와 여기가 어떠한 교류성을 갖고 있나를 봐야 되고, 합인지 충인지 뭐 그런 겁니다. 뭐 형충 파해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투관된 것이 나머지 두 개와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또 지지의 상황은 어떠한 세력, 만약에 여기 방합이나 삼합이 있게 되면 어떠한 세력으로 어떠한 세력을 치고 있는지,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세력과 여기도 이제 삼합이나 방합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삼합이나 방합이 될 수 있고, 이 합의 방합이나 삼합의 세력이 서로 누가 그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세력을 치고 있는지,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두들겨 뭐 패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상태에서 대운을 보게 됩니다. 대운. 이 대운이 들어오면
지금 이 사주 이 구조를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렇게 대운이. 그래서 이 대운 10년짜리 들어온 대운이 상당한 이 사주 구조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운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대운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대운이 이 사주 구조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요. 사주 구조가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다. 평화로운 상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정관이 정인을 봐서 관인 상생이 잘 되고 있고, 또 재성이 있어서 정관을 생해서 재생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관을 키워주는 역할, 뭐 이런 순환구조, 평화롭지 않습니까? 거리낌이 없습니다. 비겁의 세력이 식상으로 향해서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움을 서로 협업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구조,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사주에 뭐 식상이 있는데 이게 정관을 보지 않고 재성으로 향하는 구조, 전부 다 전문 기술을 가져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쓰는 상황,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인성이 있어서 비겁을 생하는 구조, 이것도 평화롭습니다. 물론 좀 너무 인성이 지나치면 모자멸자라고 해가지고 이 비겁들이 상당히 나태해질 수는 있으나, 적절한 인성은 비겁들의 정보 쌓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정보력을 상당히 제공해 준다. 이것도 상당히 뭐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운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주구조가 대운이 재성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죠. 정보 쌓기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비겁들인데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정보를 쌓던 비겁들이 이 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갑자기. 공부하는 학자들이 갑자기 돈을 봐가지고 상당히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돈 벌겠다고 날뛰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상당히 또 갑자기 어지러워지잖아요. 사주구조가. 대운이 잘못된 대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평화로운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던져버려서 파문이 일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대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상이 재성을 본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관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편관이 들어오면 식상생재 됐는데 재생 또 살이 됩니다. 그러면 식상생재, 기껏 전문 기술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올려줬더니 그 명예를 올려준 인간이 일간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상당히 또 대운이 나쁜 영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정인. 정관정인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상관이 들어와가지고 정관을 치면 또 상황이 이상해지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정인이 있어가지고 해결은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관이 들어오면 정관을 치니까 이것도 순간적인 파문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렇듯 대운이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의 사주구조를 이렇게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대운이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때 세운이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극해버리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 정보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재성을 중간에서 유통해주는 관성, 재생관, 관인상생, 그렇게 되면 이 인성이 다시 비겁을 더욱더 잘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에게 관성은 보급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인성의 역할이 상당히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일 때, 재성대운일 때 세운으로 들어온 관성은 흉이 되는 상황을 길로 다시 좋게 만들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봐야 되는데 간혹 제가 일간이 기토인데요. 갑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기운으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좀 잘 알지를 못하고 이제 사주 원국, 사주 명식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 병정화 일간이 갑진년인데 병정화 일간이 갑진년인데 병인월이 됐잖아요. 병인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임묘진 목국을 짜네요. 이렇게 인성국이 상당히 이제 커지게 됩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부, 이러한 그 커다란 자격 요건이나 공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비견급제들을 하고 상당히 자기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 월이 되겠다. 2월 병인월은요.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4 갑진년 계절별 운세보기 병정화 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